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법과사입니다. 먼저 저희 금강의 첫 프리젠터로 이렇게 나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쉐어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원래 파이낸셜 쪽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래서 보험 계통으로 좀 오래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은 프루덴셜하고 뉴얼라이프 한 10년 이상 있었어요. 근데 요새 제가 새로 회사를 옮긴 데가 좀 새로운 컨셉의 그런 파이낸셜 쪽 교육을 해주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구나 다 사실은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 갖고 제가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쉐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쪽은 부자들이 자기 가족들한테만 전해주는 그런 어떤 좀 특수한 쪽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 퍼블릭화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참 우리한테 모두 필요하다. 우리 이런 걸 몰라서 이렇게 좀 가난하고 힘들게들 사나 보다. 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진짜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들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누구나 다 파이낸셜리 안정된 기반은 누구나 다 원하죠. 근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전 세계 부의 98%를 전 세계 인구의 2%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부의 어떤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편중돼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이 부에 대해서 크게 교육을 못 받았고 또 부자로 살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사실은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부모 세대들도 역시 몰랐고 항상 한국 분들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까지는 다 많이들 그래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부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안 돼요. 메인터넌스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다 날려버려요. 근데 이제 주이시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이시들은 인구가 1,500만이 안 돼요. 지금 미국에 한 800만 정도 와 있고 이스라엘은 한 700만 정도, 그리고 전 세계에 좀 퍼져 있는데 아시겠지만 노벨상 쪽으로는 36%가 그 적은 인구에서 바닥합니다. 특히 경제학, 경영학 이쪽은 62%예요. 노벨상 수상자에. 그 이유는 뭐냐면 몇천 년을 나라 없이 떠돌다가 이 사람들의 이 신념은 뭐냐? 부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돈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와갖고 얼마 있다가 맨하탄에 다이아몬드 거리에 가본 적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거리는 우리 거사님 잘 아시죠? 깜짝 놀란 게 주이시들이 거의 아시겠지만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95%를 주이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4대 메이저 산업, 뭐 곡물, 석유, 기타 통신 이런 모든 쪽도 다 주이시들이 주고 있어요. 근데 그쪽을 걔들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을 사실 제대로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요만한 꼬맹이들이 그렇게 가게에 앉아 있는 거예요. 2살, 3살부터 열 몇 살까지 다양해요. 어린 나이부터 돈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부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경제나 부에 대해서는 주이시들을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금 하는 거는 좀 그쪽 애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저희가 좀 여기서 이제 따왔다 그럴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험 쪽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을 프로텍션 정도밖에 몰라요. 좀 아시는 분은 저축성 보험을 하면 캐시를 좀 꺼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은 더 큰 그것이 뭐냐면 텍스 쪽으로 혜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내가 저금을 하거나 뭐 해갖고 돈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거에 대해서 텍스를 내야 되죠. 모든 뭐 뮤추얼 펀드에 넣어갖고 돈이 커졌거나 그러면 모든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는 텍스를 내요. 그렇지만 보험 쪽에서 돈이 자란 거는 텍스를 세이빙 할 수가 있어요. 안 내도 됩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몰라요. 데스 베네핏도 당연히 데스 베네핏이 없어요. 텍스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고 또 진짜 부자들이 큰 보험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보험에 네 가지 큰 기능이 있는데 첫째가 뭐가 있냐면 프로텍션.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내가 잘못됐을 때 과연 어떻게 가족들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냐. 두 번째는 캐시 어큐뮬레이션이 있어요. 캐시가 쌓여서 언제든지 돈을 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금 같은 거 IRA나 401k는 59세 반 이전에 돈을 떼쓰게 되면 그 페널티가 있어요. 10%. 또 텍스 그동안 유예시켜준 거 다 내야 됩니다. 불편해요. 근데 정 돈이 급할 때는 그 돈을 빼야 되는데 못 뺀다고요, 제대로. 아니면 빼더라도 한 30% 정도는 빼고 이제 자기가 쓸 수 있고. 근데 이 라이프 인슈런스 쪽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없고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뺐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텍스 혜택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테이트 플래닝. 큰 부자들일수록 큰 보험을 갖고 있어요. 몇 천만 불짜리 보험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가 재산이 만약에 맨하탄에 1,000만 불짜리 빌딩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만약에 자기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넘어갈 때는 증여세, 상속세로 50% 이상을 내야 돼요. 근데 그걸 캐시로 9개월 안에 IRS에 내야 됩니다. 그리고 500만 불 이상 캐시로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걸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IRS로 건물이 넘어가요. 그러면 얘들이 그걸 1,000만 불에 팔아서 500만 불을 갖고 가고 500만 불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500만 불 정도에 팔아버려요, 빨리. 그래서 자기네 텍스만 갖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평생 애써서 모은 돈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도 국세청에 그렇게 압류된 물건이 되게 많아요. 미국도 되게 많고. 그건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잘 그런 거를 모르니까 준비를 안 해놨다가 그냥 자기가 잘못 됐을 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일수록 큰 보험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런 네 가지 기능을 잘 아시면 굉장히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 제가 하려고 그런 거는 파이낸셜 파운데이션을 하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하냐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가족을 보호해야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라이프 인슈런스나 헬스, 디서빌리티 보험을 통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크레딧 카드 빚이나 기타 빚 등에 많이 시달려요. 나는 빚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빚에 시달리는데 이 데트 매니지먼트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랬을 때 잡이나 커리어에 체인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가 또 잘 될 때는 좋은데 안 될 때는 또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컴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수명이 길어졌어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한 10년에서 15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럼 예전에는 리타이어 해갖고 한 앞으로 15년, 20년 살 거 준비하면 됐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3, 40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과연 나중에 65세, 70세 넘어서 아무 세이빙이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뭐 먹고 살겠냐? 이게 이제 큰 이슈입니다. 화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솔루션은 뭐냐면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첫째는 우리가 프로텍션이 필요하고 데트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살다 보면 이머전시 상황이 생겼을 때 급하게 내가 몇만 불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돈들, 또 내가 짭을 잃었을 때 6개월, 1년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돈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잘 불려 나갈 수 있는 인베스트먼트 스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게 집을 잘 하나하나 짓듯이 이 파이낸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잘 자기가 이제 빌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내 자산은 어떤 식으로 돈이 결정이 되냐면 내 원금이 있고 시간이 또 따라서 내 돈이 자라요. 그 다음에 이자율에 따라서 내 돈이 움직이고 인플레이션하고 텍스를 뺀 그게 바로 현재 내 재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커브라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X커브라는 거하고 룰 오브 세븐이 들어가는 거 두 가지예요. 그것만 오늘 잘 배우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인생을 사시면서. 첫째, 이 X커브가 뭐냐면 이건 아이디어란 그래프입니다. 즉, 여기 그래프가 있고 여기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젊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20, 30대부터 나이가 점점 드는 거예요. 40, 50대, 50, 60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는 뭐냐면 내 재산이에요, 재산. 그리고 요거는 내 responsibility, 책임감. 자, 나이가 젊었을 때는 내 재산이 별로 안 되죠. 대학 졸업하고 뭐 직장 생활 해봤자 얼마 못 받죠.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안정이 되고 내 재산도 점점 늘어가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책임감은 처음에 젊었을 때 결혼해서 애 낳고 집 사고 그러고 나서 책임감이 높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책임감이 떨어지죠. 애도 크고 집값도 어느 정도 갖고. 그래서 원래 아이디어란 그래프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현실이 어떠냐면 나이가 드는데도 내 재산이 별로 사실 안 늘었어요. 그리고 내 책임감도 지금 별로 안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이가 점점 들 때 이때 이게 이제 45세를 기준으로 이때 만약에 내가 다이투형 일찍 죽을 수가 있죠. 병이나 사고, 기타 등등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가지 큰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 집집마다 아까 빚이 있죠. 크레딧 카드, 기타 등등 빚들인데 그 빚을 과연 누가 갚을 거냐.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인컴이 있었는데 인컴이 5만 불, 10만 불, 20만 불 있었는데 끊어져요. 그럼 뭐 갖고 살 거냐. 이 문제가 또 생기고. 세 번째가 집이 있는 분들은 이제 모기지. 이거 누가 낼 거냐 이거죠. 모기지 못 내면 집 날라가죠. 마지막으로 에듀케이션. 애들이 있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보낼 능력이 안 돼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랬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아까 그런 프로텍션들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이쪽이 더 큰 문제예요. 왜? 지금 나이가 점점 들고 수명은 늘어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죠? 수명은 늘고 있는데 인컴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세이빙도 해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지금 거기다 더 안 좋은 거는 나이는 점점 드는데, 이제 병까지 얻어갖고, 예. 아주 이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죠. 의료보험도 없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또 이러죠. 미국 사는 게 뭐 좋은 게 뭐냐? 소셜 시큐리티 있지 않냐? 근데 아쉽지만 소셜 시큐리티가 지금 원래 2048년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2037년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작년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 2033년이면 끊어진다고 나와요. 그것도 옆에 보면 개런티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기대 안 해요. 소셜 시큐리티. 못 합니다. 왜? 미국 정부가 빚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리타이어한 사람 하나 먹여 살리는데 한 8명에서 10명의 워커들이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2명 정도밖에 일을 안 해요. 점점 돈이 없습니다. 고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큰 문제고, 그러면 애들 잘 키웠다고 거기 가서 의지하고 살 거냐? 그것도 힘든 얘기죠. 세 번째, 65세, 70세 넘어서 어디 가서 짭짭겠어요. 요새 좋은 대학 나온 젊은 애들도 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요새 누가 그러는데 전화해갖고 짭 찾는다 그러면 나이부터 물어보고 50 정도 됐다 그러면 바로 끊어버린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65세, 70세 돼갖고 그때 가서 무슨 짭을 잡겠어요? 힘들다고. 설사 잡아도
맥도날드 그런 데서 10불, 시간당 10불 받아갖고 생활이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이빙을 해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세이빙을 하는데 이제 세이빙에도 이제 스킬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룰 오브 세븐이트라는 건데 주이시들은 이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이자가 두 개가 있어요. 심플 인트레스트가 있고 컴파운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리하고 복리의 개념이에요. 그게 뭔지는 아시죠? 단리는 그냥 이자가 붙고 원금이 있고 이자 붙고 그다음에 또 이자 이렇게 가는 거고,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전체에서 다시 이자가 붙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복리죠.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복리에다가 돈을 투자해 갖고 불리라는 거죠. 근데 이 크레딧 카드도 복리로 늘어나는 거 아시죠? 빚이. 20 몇 프로 그러면 그게 복리로 늘어나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원금 이자만 갚다 보면 3, 40년 걸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를 자기가 키우고 관리하는 공식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자율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이자율, 두 번째가 텍스 어드밴티지 되는 거, 세 번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데다 돈을 내는 거고,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피하라는 건데, 이 룰 오브 세븐이트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다 그러는 건데 원래 있는 공식인데 아주 심플해요. 내 원금이 10,000불이 있을 때, 예를 들면 10만 불이 될 수도 있겠죠. 이자율을 몇 프로 받았을 때 이 돈이 더블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굉장히 복잡하죠.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고. 근데 아주 심플해요. 내가 만약에 4% 이자율을 받아요. 그러면 내 원금이 10,000불일 때 20,000불 될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그러면 아주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72를 현재 이자율 4로 나누면 돼요. 그럼 18년이죠? 18년이면 내 원금이 더블 돼요. 그리고 다시 어나더 18년이면 더블이 또 됩니다. 근데 이자가 4%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8%면 9년이면 돼요. 8, 9, 72. 그러면 9년마다 더블이 되는 거고, 만약 12%를 받을 때는 64, 이게 이제 6년이면 됩니다. 근데 현재 은행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거의 신경을 안 쓰신다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이빙이 0.1%가 안 돼요. 거의 없어요. 제로 금리. 근데 은행은 이걸 갖고 론을 해줄 때는 8% 이상을 받습니다. 또 크레딧 카드는 20 몇 프로 받죠. 엄청나죠. 네. 그 차이예요. 그래서 같은 이자율이 4%일 때하고 12%일 때 차이가, 이게 벌써 이거는 65세에 4만 불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64만 불이에요. 60만 불 차이 납니다. 이게 만약에 10만 불이다 그러면 600만 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주이시들은 이거를 알고 있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단기 투자는 눈에 빨리빨리 뭐가 결과가 나와야 되고, 얘들은 나중에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느긋해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1% 이자를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내 원금이 2배가 되려면 거의 7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룰이 첫 번째 공식이 이겁니다. 복리로 늘어나는 데다가 이자를 최대한 많이 주는 데다가 내 돈을 늘리는 게 내 돈을 관리하는 첫 번째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텍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보면, 텍스하고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100불을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를 3% 만약 받았어요. 그러면 75센트 붙죠? 근데 이게 이제 텍스를 내면, 여기 이제 이자가 3%를 받으면 3불인데, 텍스가 25%를 떼면 만약에 75센트. 그래서 내 돈이 102불이 되는데 이게 내 돈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평균이 3.5%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많은 사람이 인플레이션 그러면 한아름 갔더니 얼마 전에 이게 뭐 2불이었는데 이게 3불 됐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게 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위에 돈을 그냥
침대 밑에 넣거나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뭘 모르는 거냐면 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은행에 넣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은행에서 만약에 이자를 1% 받아도 인플레이션이 3.5%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2.5%씩은 계속 내 돈이 없어져요. 예. 근데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5%를 뺐을 때 이 98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돈을 잃고 있어요. 지금 이자를 3% 받아도. 근데 0.1% 받으면 엄청 계속 잃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자, 5%를 받아야지 한 1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생활 그거고. 자,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겁니다. 첫째는 그래서 두 번째는 혜택을 주는 데다 돈을 누르는 거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데 최소한 3.5%를 넘는 데다 돈을 넣어야지 내 돈이 그래도 원금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를 피하려는 게 마지막인데, 워렌 버핏이 투자의 3대 원칙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돈 lose the money. 절대 내 돈을 잃지 말라는 게 첫 번째 공식이고, 두 번째는 don't forget the first one입니다. 첫 번째 공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을 여기 보시면 100불이 있었는데 10만 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첫 해 투자를 잘해서 40%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가 떨어졌어요. 그럼 20%가 남죠. 그러면 12만 불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안 그래요. 40% 올라갔을 땐 140불인데 여기서 20%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112밖에 안 돼요. 되려 내 돈이 10%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10% 올라가면 똑같은 20%지만 실제는 이건 121불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큰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내 돈이 10만 불이 있는데 50%가 올라갔어요, 첫 해. 그럼 15만 불 되죠? 근데 15만 불에서 50%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50% 오르고 50% 떨어지니까 제로니까 10만 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는 안 그래요. 150불이 반이 떨어지면 75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50% 올라가면 10만 불 되죠? 다시 여기서 50% 떨어지면 5만 불밖에 안 돼요. 돈을 잃는 게 그렇게 잃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을 계속 잃고 있어요. 근데 부자들이 이걸 절대 안 가르쳐 주죠. 왜? 다 똑똑해지면 자기들이 돈을 못 벌어요. 차라리 빵빵으로 나가는 게 원금이라도 살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를 잘 아셔야 되고, 자, 돈을 일찍 세이빙하는 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애가 25세부터 한 달에 300불씩 7년을 저금을 했어요. 그래서 31세가 된 다음에 스탑을 했습니다. 돈 넣는 걸. 그리고 48 정도 되니까 내 돈이 12만 8천 불 정도 됐어요. 8%로 돈이 계속 늘어났을 때 7년 뒤에 원금은 2만 5천 불이에요. 근데 어떤 애는 32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만큼 돈을 만들려면 얼마를 넣어야 되냐면 17년을 넣어야 돼요. 이게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17년 넣으면 여기 한 13만 불 정도 돼요. 네. 여기 좀 가려서 안 보이는데 낸 돈은 6만 불이 좀 넘어요. 그래서 이만큼 이게 복리로 돈이 자라고 시간이 결국은 돈을 벌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기 보시면 여기 이제 48세 됐을 때 17년 놓고 13만 1,000불 되죠? 그러면 12만 불.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얼리 세이빙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이시들이 부를 축적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부를 세습을 하는. 그게 뭐냐? 첫째는 보험을 이용해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태어나자마자 보험을 아니면 뮤추얼 펀드나 이런 거에 들게 해줘요. 그래서 목돈을 넣어놓고 대학 갈 때 정도 되면 그게 몇십만 불 됩니다. 그럼 그거 갖고 학비를 써도 되고 대학을 안 가면 장사 미천으로 써요. 근데 많은 한국 자녀들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제 대학을 나오면 특히 사립대 나오면 최소한 10만 불 이상 빚이 있어요. 의대 법대 나오면 30만 불 이상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서 처음서부터 큰 돈 벌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쫓아가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얘들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주이씨들이 부를 세습한 세 가지 방법이 뭐냐. 첫째, 보험을 이용하는 것. 둘째,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런 뮤추얼 펀드나 보험이나 이런 걸 들어서 돈을 크게 키워주는 거. 셋째, 그 부모 때 그러니까 그 빌딩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걸 못 팔게 만들어요. 왜? 망나니 자식이 있어갖고 노름하다가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못 팔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렌트는 받아서 쓸 수 있게 해요. 그래서 많은 주이시들이 놀고 먹는 주이시 많아요. 근데 자산은 계속 올라갑니다. 예, 그런 식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루에 10불씩, 만약에 300불씩을 내가 다른 데서 세이빙을 해서 했을 때 8% 이자로 한 30년이 돌아가면 내 원금이 한 44만 불 정도로 커져요. 굉장히 커집니다. 는 돈은 얼마 안 돼도 만약 600불씩을 넣었다. 그러면 30년 되면 거의 90만 불 정도 돼요. 이게 결국은 복리로 돈이 자라는 거고, 예. 이만큼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불을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 그래도 한 50만 불에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크죠. 예. 그 돈이 지가 늘어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세이빙을 하고 싶으면 뭐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 끊어도 되고, 뭐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스타벅스도 요새 커피 한 잔에 보통 3불 50, 4불 하죠. 뭐 그런 거 뭐 좀 싼 거 먹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끊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런 거를 좀 인식을 하면 좀 세이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보험이라든가 기타 이런 프로텍션이 필요한가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빚이 한 5만 불 있고 인컴이 한 달에 1년에 3만 불 정도 잡았을 때 모게지가 있고 애들 교육 학자금이 이 정도 됐을 때 토탈이 73만 불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여기 보시면 캔서의 위험이 남자는 2명 중에 1명, 여자는 4명 중에 1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자는 3명 중에 1명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트 디지즈로 8천만 명 이상의 미국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통계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난 20년 평균을 보시면 이게 지금 S&P 500으로 들어간 게 한 8.2%입니다. 지난 20년. 채권이 6.3%, CD가 3.5%, 부동산이 2.7% 정도밖에 안 돼요. 기타 다른 데 투자한 것들이 2.3%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네 가지, 이 코너스톤,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내 돈을 잘 키우고 불릴 수 있습니다. 프로텍트를 해야 되고, 세이프 해야 되고, 그로스 해야 되고, 텍스 어드밴티지. 이쪽으로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자라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텍스 혜택이 있는가, 프로텍션이 되는가, 내 가족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사시는 경우가 사실 많고 아무 준비가 없는데 뭔가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시리어스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것 나왔지만 자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장기 같은 거 다 만든다고 그래요, 앞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병이나 그럼 뭐 심장, 간 이게 안 좋아서 죽는 일은 이제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왜? 자기 차 부품 갈듯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4,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2050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측을 해봐라.
계속 했는데 90% 이상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는 뭐 혈액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이런 것도 그렇고 불치병이 없어진다, 이라크 후세인이 망한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많은 게 지금 맞아가고 있어요. 2050년이 안 됐는데 뭐 혈액병도 에이즈잖아요. 에이즈로 해갖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근데 그 중에 그 또 큰 게 뭐냐면 그때 가면 불치병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뜩이나 오래 사는데 100세 넘어가는 건 이제 그 기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남자가 82세, 여자가 86세의 평균이. 그리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골치 아픈 게 지금 100세 넘는 거 점점 늘어납니다. 엄청 늘어납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 1946년부터 64년 사이에 태어난 그 사람들이 지금 리타이어를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10,000명씩이 리타이어를 해요. 그 사람들이 한 8천만 명이 되는데 거기서 10% 정도밖에 준비가 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10%도 1년 인컴이 3만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나마 그게 준비된 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나마 지금 소셜 시큐리티니 뭐니 해갖고 어떻게 사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가 좀 심각하시죠. 다 이제 비슷비슷한 또래들이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새는 보험이 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인덱스라는 게 새로 나와서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의 홀라이프나 또 베리어블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싸면 좋은 것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하나의 툴인데 툴을 그런 걸 이용을 해서 텍스 베니핏도 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이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좀 심각성을 좀 느끼고 준비들을 하시라는 거, 세이빙을. 그거고, 그 다음에는 툴은 이제 좋은 툴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그 하우머니 웍스라는 거, 4가지. 그거를 잘 알고 계시면요. 굉장히 자기 돈 매니지하고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